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친 TV 스리퍼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업스타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업스타트는 예전처럼 제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라방을 켜고 해야 하는데 조만간 그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업스타트 영상은 보실 분들만 보실 테니까 제가 지루하더라도 제가 할 말 다 하면서 천천히 방송하겠습니다. 주절주절.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분석 영상은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제가 업사트 영상을 다시 올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쉬고 본업에 집중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고 격려도 됐지만, 일단 많은 분들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핑계지만 그 마음 때문에 영상이 2년간 늦어졌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업스타트로 인해서 많은 투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팔지는 않았으니까 순손실은 아직 없다고 이제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그동안 하락 때 추가 매수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많이 투자했다 생각해서 요즘 춤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기회 보면서 해야죠. 이미 보유 물량이 충분히 많아요. 곧 업스타트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싸하죠. 옆 동네인 소파이와 랜딩클럽이 실적 발표 후에 많이 하락했어요. 그치만 솔직히 말하면은 걱정도 안 됩니다. 여기서 10% 20%더 떨어지고 10% 20%더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5불까지도 버텨봤는데요. 그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버틸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웃기겠지만 전 여전히 이 기업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나중에 오르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말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주절주절 제 근황은 끝났고요. 제가 여전히 업스타트를 투자하는 이유와 업스타트의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재무제표에서도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을 제가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마치며 영상 끝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업스타트 뿐만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기업들의 분석도 영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스타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업스타트는 쉽게 대치될 수 없고 이 성장기로 들었을 때 이 파급력이죠. 이 파급력, 그러니까 그 꿈을 믿고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성장주에 투자하는 로망이죠.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업스타트는 2012년부터 장기간 축적된 대출과 상환 이력으로 여전히 머신러닝의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정보를 누적시키며 대체 불가가 되듯이 업스타트도 이 빅데이터가 결국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탄력을 받았을 때 비즈니스 선순환도 무시 못하고요. 또한 이제 업스타트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 대출 심사. 전통적인 미국의 신용 점수인 파이코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독자적인 신용평가 플랫폼에 의지하여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전체 대출의 약 92%가량이 AI 자동 승인이 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업스타트는 기존 금융기관들을 대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들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플랫폼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필연적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좋겠죠. 하지만 이 거시 환경에 너무 취약하다는 문제점은 주가 변동을 통해 잘 봤죠. 휙 하고 휘청거렸는데요. 반대로 보면은 이 경기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이 상승 폭발력은 거의 역대급인 기업이에요. 이거는 증명이 됐죠. 이미 하락장을 경험해보며 소중한 데이터를 쌓게 된 것도 긍정적이고요. 특히 최근 업스타트는 신용점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대출 기간에 비해 101% 많은 대출을 38%가량 이제 낮은 이자율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스타트의 AI 모델은 1600개의 많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7700만 건 이상의 상환 이벤트를 기반으로 훈련되었고 이 능력은 계속해서 정교해지고 있어요. 물론 연체율도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퀄리티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업스타트와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죠. 자, 재무제표를 볼게요. 일단 업스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재무제표예요. 가벼운 재무제표예요. 즉 대차대조표가 단순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업스타트의 대차대조표는 계속해서 무거워졌어요.
바로 이 자산에서 이 대출 자산이 커져서인데요. 굉장히 컸죠, 이게. 업스타트는 소파이나 다른 은행들처럼 이 대출 자산을 끼고 이자를 받는 기업이 아니에요. 대출을 승인시켜서 바로바로 파트너들이나 금융기관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기업인데, 이 대출을 받아주지 않아서 스스로 끼고 있는 이제 대출이 이제 자산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늘어나면 안 되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등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는 반대로 갔었죠. 그렇지만 2024년 9월 말 기준을 보면 이 대출 자산이 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원래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반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자산이 줄어드는 건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현금을 증가했죠. 대출이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이 부채가 커지게 됐는데요. 특히 이 바로잉 부채가 커졌어요. 이게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줄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스타트는 대출을 끼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이 계정들은 다 줄어야 해요. 업스타트는 장부상 적자를 기록하여 이 자기 자본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괜찮아요. 걱정 안 합니다. 최근 정말 좋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현금 흐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한 100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현금 흐름표가 업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이게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6분 36초인데요. 이미 제가 제 영상 이제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 4분만 되면 이제 영상을 끄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한 시청자 중에 한 90%는 이제 끄셨을 거예요. 뒤로 가기를 눌렀을 텐데 지금까지 보시고 있는 분들은 업스타트에 정말 진심을 갖고 있고 업스타트를 정말 진심을 갖고 있다는 분들로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지루하겠지만 자세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업 분석 영상마다 강조하는 현금 흐름인데요. 업스타트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1억 2천만 불, 그러니까 2024년 기준 1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지만 오히려 영업에 의해서는 약 3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도에요. 23년 대비 거의 10배가 됐죠.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이제 창출한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꼭 보셔야 되고 곧 있을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2024년 9개월간은 론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약 26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마이너스죠. 현금을 26억 달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held for sale, 말 그대로 되팔기 위해 잠시 맡아두는 용도의 이제 대출들인데요. 바로 아래를 보면은 proceed from sale of loans held for sale이죠. 이건 위에서 맡고 있던 대출을 파트너들이나 금융기관에 넘긴 액수예요. 그러니까 넘겼으니까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즉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론을 일으키고 바로 팔고 플랫폼 수익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그 론과 그거랑은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을 보면 좀 비슷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지출이 좀 더 컸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재밌는 점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고로 2021년 9개월, 2022년 9개월을 비교한 과거 자료입니다. 업스타트. 즉 2021년, 즉 업스타트의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 거의 400불까지 갔을 때가 이때고요. 2022년 9월, 그러니까 업스타트의 주가가 거의 바닥을 쳤을 때 10불, 20불까지 갔을 때의 재무제표가 여기에요. 현금 흐름표가. 다른 건 다 넘기고 아까 설명한 이 항목만 볼게요. 2021년에는 대출로 약 8천만 불을 쓰고 9천만 달러를 가져왔어요. 그쵸? 근데 2022년도를 보면은 14억 달러를 대출로 썼는데 8억 달러밖에 못 넘겼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이 차액인 6억 달러 가치의 대출을 넘기지 못하고 혼자 끼고 있던 거예요. 현금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러면 대출 자산도 커지고 부채가 커지고 이제 업스타트가 바라지 않는 모델로 가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영업 활동에 의해 현금이 4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큰일이었죠. 다시 최근으로 돌아오면은 이 표가 다시 보면 이 표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두 개의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이게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 활발해진 거라서 좋은 시그널이고요.
하지만 이 두 숫자가 거의 비슷해졌죠? 좋은 겁니다. 현금도 잘 굴리게 됐고요. 여튼 이 좋은 트렌드가 지속될지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네, 아마 다음 분기는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을 듭니다. 제가 오랜만에 업스타트를 다루게 되어서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에 다 커버할 수가 없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주로 이 표를 가지고 볼 건데요. 현재 업스타트가 집중하고 있는 마켓이죠. 개인 대출, 오토 리파이낸스, 그리고 힐락. 이 중에서 이제 오토 리파이낸스와 힐락 사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설명이 좀 흥분하면서 길었는데요. 어차피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찐팬들이라고 제가 이제 찐팬들이라고 여기고, 댓글 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네. 업스타트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고, 제가 증명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선되는 재무제표와 실적은 긍정적이에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고, 더 탄탄한 모델이 되어주어 고마울 뿐입니다. 업스타트는 저에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 2년 3년 동안 저에게 희노애락을 느끼게 해줬던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함께할 이제 저의 인생 주식입니다. 덕분에 제가 멘탈은 세졌어요. 뭐 마이너스 주식이 마이너스 30%가 돼도 타격이 없습니다. 옆 동네에서 뭐 애플 3% 떨어졌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허허허 웃음을 짓고 가던 길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차피 보시는 분들만 보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주절주절 개인적인 감정을 다 말하면서 찍게 되었는데요. 다른 기업 분석 영상은 담백하게 딱 설명만 하니까 다른 기업 영상들도 많은 기업에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업스타트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집 나가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